이런 대표적인 5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착증, 디스크, 전방전이증, 무릎, 엉덩이 관절, 어깨 관절염, 관절염하고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 골절, 이런 것들이 거의 한 95% 정도 됩니다. 그 노년기에 척추관절 질환의 95% 정도 돼요. 그래서 여기 신경을 쓰면 95% 정도는 예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이런 경우에는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그러니까 마비 같은 게 생기는 거. 마비가 감각이 둔해지고 이런 마비가 아니고 다리에 힘이 없어집니다. 발목이 잘 안 움직인다거나, 무릎에 예를 들어서 계단을 내려가거나 이럴 때 갑자기 무릎이 힘이 빠져서 턱 꺾인다거나 이런 느낌이 있으면 아프지 않아도 빨리 병원에 와야 됩니다. 이런 거 급합니다. 왜냐하면 마비가 많이 진행이 되면 치료를 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은 마비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와서 수술이든 시술이든 치료를 하면 금방 돌아올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한 번 마비되면 잘 안 돌아옵니다. 진짜 잘 안 돌아옵니다. 신경이 살아있더라도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되게 좀 시간을 두고 공을 들여야지 겨우 좀 돌아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마비의 초기 단계에 빨리 대처하면 괜찮은데, 이게 한 1주, 2주, 3주 넘어가면 잘 안 돌아와서 잘못하면 낭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마비나 이런 것들의 느낌이 있으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대소변 이상이 생기면 진짜 빨리 와야 됩니다. 대소변 신경이 이상이 생기면 진짜 이건 잘 안 들어옵니다. 기분이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은 줄줄 흐르는 이런 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안 나와요. 남자들 전립선하고 조금 다릅니다. 전립선 남자들은 서서히 진행을 하니까 내가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온다 이런 걸 알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소변을 보려고 해도 잘 안 나오고 자꾸 차고 이러면 찝찝한 사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빨리 이건 서둘러야 될 거고, 그 외에는 부러졌으면 알잖아요. 부러졌으면 너무 아프니까 알고. 근데 이제 여기에 부러진 경우인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게 다치지 않은 경우예요. 다치지 않은데 부러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되게 아파도 그냥 담결렸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병원에 안 오는데, 이 돌아 눕기 어렵고 누웠다 일어나기 어려우면 와야 됩니다. 이게 다치지 않아도 나이들 노년기에는 뼈가 부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 사진 중에 하나는 다치지 않은데 다리뼈가 부러져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드물게 보는, 척추는 나이가 많이 연세 있으신 분들 90 정도 되면 자기도 기억도 잘 안 나고 쿵 이렇게 앉았다가 또 부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다리뼈 부러지는 경우는 없던데, 오늘 아침에 본 사진은 다리뼈가 다치지 않는데 부러졌더라고. 참 특이한 것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열나는 거, 관절이나 이런 데서 열나는 거. 가끔은 이빨 같은 거 뽑고 나서 이빨 안쪽으로는 균들이 잘 들어가요. 그 균이 피를 타고 이렇게 돌다가 관절에 붙습니다. 척추에 붙거나 이러면 갑자기 이상하게 염증이 생기고, 무릎에도 생길 수 있고, 척추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열나거나 너무 아프거나 이러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많지는 않은 일인데 감각이 자꾸 이상해져요. 멍하고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 척추관절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머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원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점점 심해진다. 일시적인 거는 모르겠지만 계속 심해진 느낌이 들면 병원에. 보통은 대부분 이런 이까지 안 갑니다. 대부분 적절하게 좀 치료를 하는. 보통 이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사 한 방 맞고 나았습니다 하고 5년 만에 오시고 이런 분 많거든요.
그래서 아플 이유가 없어요. 아플 이유가 없고 아픈 상태가 오래 가잖아요. 오래 가면 기능이 떨어져요. 심폐기능부터 시작해서 하체 근력도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나이가 들면 아프면 안 돼요. 가능하면 안 아프게끔 하는 어떤 치료들. 약을 먹어도 됩니다. 주사를 맞아도 되고. 나중에 정 안 되면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수술을 합니다. 상태 평가 후에 충분히 수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참다가 뭐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빨리빨리 고치십시오. 왜? 치과도 그렇잖아. 일을 자주 가면 크게 공사를 안 해도 되는데 막 참다가 한 번 가면 한 3개 뽑아야 되고 막 이런 일이 생겨. 자주 하면 자주 그래서 대부분 수술 안 합니다. 그래 겁내지 말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게 검사에서는 아프다고 수술 안 합니다. 그냥 검사는 검사일 따름입니다. 검사. 예를 들어서 MRI에서 어떤 사람은 엄청 안 좋은데 하나도 안 아프고 별로 안 심한데도 많이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수술 누가 할 것 같아요? 아픈 사람을 하는 겁니다. 안 아프면 수술 안 합니다. 실제로 되게 MRI 소견이 나쁜데도 크게 이 병의 범주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두고 보고 지켜보고 하는 분들도 허다하고 거의 없는데도 너무 아파가지고 찔찔매고 이래서 뭐 수술하고 막 수술 제발 해주세요 하시는 이런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꼭 검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하고 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주사 자꾸 맞으니까 디스크가 납작해지고 뭐 마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변에 염증만 조금 조절해 주는 게 허리 척추에 맞는 주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적절한 조절 하에 맞으면 도움이 훨씬 더 됩니다. 그 나이 많으면 수술 못한다. 안 그렇습니다. 80, 90도 체크하고 요즘은 마취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장거리를 막 걷기가 힘들잖아요. 장거리 걷기 힘드니까 그러고 뭐 많은 걸 머리에 입력이 되면 그거 다 못해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만 신경을 쓰면 좋겠어요. 한 번에 길게 못 걸으면 짧게라도 걸으세요. 한 10분씩 2-3번. 대신 이 팔자 걸음이나 C자 걸음은 하지 마시고 11자 걸음을 하세요. 팔자 걸음을 하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또 경우에 따라서 팔자 걸음으로 자꾸 운동을 하게 되면 척추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걷더라도 반듯하게 걷는 게 중요하고 30분, 요즘 같은 겨울에 밖에서 30분 어떻게 걷습니까? 추운데. 그러니까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걷는 거. 짧게. 그리고 허벅지, 엉덩이, 우리 근육들이 대부분 우리 의미 있는 근육들이 다 하체에 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상체 근육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한 70% 정도의 근육들은 하체에 있기 때문에 하체를 강화시켜 줄수록 우리 심폐나 뭐 관절이나 이런 것들에서 유리합니다. 위에 운동하는 것보다. 같은 시간을 들일 거면 하체 운동을 하세요. 그래서 하체라고 하면 허벅지 앞쪽 근육도 있고 허벅지 뒤쪽 근육도 있고 종아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들을 어떻게 운동할지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척추나 관절 질환의 50%는 유전이고 50%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거, 내가 이렇게 타고난 건 어쩔 수가 없지만 타고나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고칠 수 있잖아요. 습관, 뭐 운동의 습관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앉는 습관일 수도 있고 일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바른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사실 요즘은
인터넷 조금만 치면 다 나옵니다. 그런 류의 괜찮은 습관들을 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히나 이 고정된 자세로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관절이나 척추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자주 바꾸는 거, 그리고 이게 다치지 않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은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스쿼트고요. 이거는 엉덩이 빼기 힙힌지라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다. 이게 다 하체 운동인데, 이거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거고, 이거는 허벅지 뒤쪽 근육, 이거는 종아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쿼트는 무릎을 써서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의자나 이런 걸 잡고, 무릎을 구부렸다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는 게 스쿼트입니다.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릎을 써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 정도 하루에 한 2세트 정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2번째, 허벅지 뒤에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엉덩이 관절을 이렇게 구부렸다 이러는 거예요. 엉덩이 관절. 무릎을 중심으로 되게 운동하는 게 있고, 엉덩이 관절을 구부렸다가 일어나는, 비슷하죠, 그죠? 근데 엉덩이 관절을 움직이는 거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엉덩이 관절을 구부린다는 느낌, 처음에 무릎을 구부린다는 느낌, 엉덩이 관절을 구부린다는 느낌, 이 2가지가 다른 거니까 요걸 구별해서 운동을 하십시오. 그럼 허벅지 앞과 뒤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종아리, 또 종아리가 근육이 많잖아요. 종아리가 우리 근육 중에 심장에 가깝다고. 쉽게 하는 거는 그냥 의자에 앉아서 발을 당겼다가 밀었다가 하면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고 싶으면 벽을 짚고 합니다. 벽을 짚고 내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할까요? 네. 종아리가 하려나 모르겠네. 윗종아리가 있고 아랫종아리가 있잖아요. 네, 간단하게. 종아리가 위가 있고 윗종아리 운동을 하면 돼요. 알려주셔야지 알았지. 이 왼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운동하려고 하는 뒷다리 무릎을 쫙 펴봐요. 쫙 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좀 움직여봐요. 땡기 여기 많이 땡기네요. 그러니까 종아리 위가 당기잖아요. 예. 그치? 발바닥 뛰지 말고 이래가지고 조금 버티는 겁니다. 많이 당기네. 그럼 윗종아리가 딱 아프고 그냥 무릎을 굽혀봐. 오늘 굽혀서 발 뒤꿈치를 딱 붙여서 발 뒤꿈치 붙여야지. 이렇게 하면 종아리 아킬레스 근 쪽이 운동이 돼. 해봐. 이렇게 해서 해볼래? 마루타가 별로 안 좋아서. 그 종아리 위와 아래 근육은 이렇게 하면 종아리 위 근육이 운동이야. 밀어서. 밀면서. 잠깐만. 보이는구나. 여기서 떨어져서 그냥 한번 해봐. 가운데 그 예를 들자면 이렇게 뻗어서 하면요, 여기 근육이 운동이 되고 이걸 구부리잖아. 구부려서 힘을 주면 종아리 밑이 아킬레스 근의 운동이 돼.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꾸준히 하는 게 1등이에요. 그냥 생활 습관처럼 2달, 3달 이렇게 이런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면 한 3달 정도 되면요, 이 골반도 잡히고 이 척추도 세워지고 딱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꾸준히 하는 게 핵심인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운동들을 하라고 하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쉬운 거 몇 가지만 꾸준히 하는 게 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